자, 이제 이 법률에는 채권이 두 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채권이 첫째가 토지 상환 사채. 사채라는 것도 역시 채권의 일조 다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가 도시 개발 채권. 이때 토지 상환 채권은 반드시 무슨 방식에서만? 요건 수용 방식에서만 나오는 채권이에요. 환지 방식 여기는 없어. 오로지 무슨 방식? 수용. 그 수용에서도 보상의 뭐로? 특례. 보상의 원칙은 사전에 현금. 특례니까 예외로. 그래서 보상의 특례 기준으로 채권이 있다. 사채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도시개발 채권은 모든 방식에서 하여튼 도시개발 사업할 때 필요하면 다 발행하는 건 뭐다? 도시개발 채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토지상환 사채는 자 이거는 누가 발행하냐면 시행자가 발행하죠. 자 시행자가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자 누구한테 승인 받는다?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죠. 승인 받아서 김영식 증권으로 발행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세 단계. 시행자가 발행하기 위해서 계획 만들고 지정권자한테 뭐 받고 승인 받고 무슨 식으로? 김영식으로. 그러면 도시개발 채권은 지자체장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지자체장도 정확한 표현은 시도지사. 그러니까 지자체장이라고 시장 군수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시도지사. 그러면 시도지사가 이때 발행계획 만들어서 이기 때는 누구의? 행자부 장관의 뭐를 받아서? 승인 받아서. 자, 이때는 두 가지가 있죠. 등록기관에다 등록 발행하는 방법 아니면 무기명 발행하는 방법 두 가지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쪽은 김영식의 반대 뭐 무기명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항상 구분할 때 이 세 단계부터 구분하시면 돼. 여기는 시행자가 지정권자 승인받고 김영식. 쪽은 시도지사가 누구? 행자부 장관 승인으로 반대 개념인 무기명도 있고 뭐도 등록 발행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교할 때 우선 요놈이 먼저 비교돼야 문제를 찾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고. 자, 이때 시행자가 발행할 때는 누가 원해서? 우리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발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원한다는 것은 자 뭘로 안 받고 현금 안 받고 나는 이렇게 채권을 받겠다고 원하는 거죠. 두 번째가 매수대금 문제 나올 때 매수대금 전부 일부 맞아요? 반드시 무슨 방법? 일부 지급수단이야. 전부 아니야. 그러니까 주의할 것은 간혹가다 시험에서 전부 일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우리 보통 전부 일부는 주로 어떤 단어가 나올 때 전부 일부 나와요? 인접 이런 거 나오잖아. 인접. 그럴 때 빼고는 전부 일부라는 말 쓰질 않아. 그러니까 여기는 일부 지급 수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 발행의 규모가 그 조성되는 토지나 건축물에 얼마 넘지 않게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하라 이거 나왔고. 네 번째가 이율. 요 이율을 누가 정한다? 발행자가 정해주지. 발행자가 정한다. 그럼 발행자가 정한다 그 말은 결론 시행자겠죠. 시행자 스스로 이율을 정하겠다. 그럼 이건 이율이 목적이 아니죠. 나중에 땅이나 건물을 받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율은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발행자가 알아서 정하면 돼요. 다섯 번째가 요거 발행할 때 지급 보증 필요하다. 자, 누구만? 민간 시행자들.
누구나 필요한 게 아니라 민간 시행자들만 뭐가 필요하다? 지급보조. 그러니까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은 그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뜻이겠죠. 자, 요게 이제 시행자에 관한 문제고. 자, 김영식 하면은 항상 무슨 역 있다? 대항력 있다 그래. 대항력. 그러면 대항력 있다는 건 첫째 채권 이전이 되는 거거든. 자, 이전될 때에는 그 취득자의 뭐하고 뭐가 성명, 주소. 그게 어디에 채권 원부 그리고 채권 모두 다 기재돼야 되죠. 그럴 때 뭐 한다? 대항력 있다. 근데 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전이 아니라 설정이거든. 질권이라는 건. 그러니까 설정이니까 그 질권자의 성명 주소를 어디에만? 채권 원부에만 기재하면 돼. 굳이 채권에까지 기재를 안 해도 무슨 역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항력은 원부뿐 아니라 어디까지? 채권에까지 기재해야 되는데 요 질권이라고 나올 때 한해서만큼 어디에다? 원부에만 적으면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차이점은 이러고 구분하고 그러면 이전할 수도 있고 질권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장이 발행하는 도시개발 채권에 대해서는 자 나머지 내용은 딱 3단계밖에 없고 문제는 여기에 채권은 기간 문제가 관련되어 있죠. 자 먼저 상환기간. 여기에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거는 전부 얼마? 10년 이내인데 여기는 최소로 얼마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해놨어. 그러니까 원래 공법상 채권은 무조건 10년 이내로 되어 있어요. 여기만 얼마부터? 5년에서 10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돼. 여기 소멸시효 기간이 있죠. 자 원금 5년. 자 이자일 때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도 만약에 이율 문제 나온다. 이율 그러면 누가? 시도지사니까 조례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은 이런 정도를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장 갔을 때 이 채권이 2개가 동시에 문제가 나오든가 아니면 하나를 주고 이 문제는 내용을 섞어 놓는 방법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거니까 항상 요 공부할 때는 2개는 비교를 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돼. 따로따로 해갖고는 문제 풀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2개 비교하시고 자 이제 거기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필요한 것만 몇 개 짚어드릴게요. 7번 문제 한 번만 해보죠. 자 1번 토지 상환 채권이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 등의 매수 대금에 뭐를 일부 지급하기 위해서 자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말한다. 자 2번의 발행 규모는 끝문장 분양할 토지나 건물의 얼마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한다. 3번의 채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네 번째 채권의 이율은 끝문장 누가? 발행자가 정한다. 5번째 토지 상환 채권은 도시개발 사업 후에 조성된 토지로 상환되므로 이전이 불가능하다. 이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대항력 갖추기 위해서 원부하고 채권에 모두 기재하는 방법을 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8번 문제는 직접 해보시면 되겠지. 8번, 9번 문제는 여러분 이건 한번 할 수 있는 문제니까 해보시도록 하고 페이지를 바꿔서 도시개발 채권을 먼저 할게요. 여러분 책에 어디로 넘기시냐면 145쪽에 145쪽에 문제집 보면 3번 문제부터 나와요. 3번에 도시개발 채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1번 도시개발 조합은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뭐가 안 맞죠? 오히려 보면은 토지상환 사채가 됐죠. 토지상환 채권, 토지상환 사채다. 토지상환 채권으로 발행한다. 그리고 그렇게 고쳐서 끝에를 근데 앞에가 조합 그러면 안 되겠죠? 왜? 조합은 수용 방식에는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내용을 바꿔도 문제는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2번 질문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 총액에 대해서
국장의 승인을 받는다.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요. 다음에 3번에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 기산 원금 5년, 이자는 2년으로 하고, 자, 상환은 5년부터 얼마? 10년 범위 내에서 기재부 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조례로, 지자체의 조례로 그러면 되죠. 정확하게 시도 조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받은 사람 중에서도 특히 무슨 허가?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을 매입해야 되겠죠. 혹시 채권 매입만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우리 첫째 공공시행자는 도시개발 채권 매입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 사람하고 했을 때는 뭘 체결한 사람? 도급계약.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그럼 체결자 그러죠. 이 사람이 매입을 해야 되죠. 공공시행자는 매입을 안 하고 그 사람하고 뭐 한 사람?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뭐 한다? 매입한다 그러죠. 그럼 민간시행자는 직접 어떻게 하죠? 직접 매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두 가지 시행자 문제로 나올 때는 공공시행자는 직접 매입하지 않고 뭐 한 사람이? 도급계약 체결한 사람이 대신 매입한다. 그다음 민간시행자는 민간시행자가 스스로 직접 매입해요. 그리고 방금 여러분 책에 나온 대로 개발행위 허가 받은 사람이 매입한 게 아니에요. 허가 받은 사람 중에서 특히 무슨 허가?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은 사람. 자, 그리고 혹시라도 요 행자부가 아마 여러분들 시험 볼 때쯤 되면 행안부로 바뀔 거예요, 이게요. 정부 조직법이 바뀌었거든. 옛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뭐 그거 갖고는 뭐 크게 혼동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9월 이후에 나오는 요약집이나 우리 문제집 나올 때는 전부 다 행안부로 나올 거예요. 정부 조직법이 바뀌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예요. 그 전까지는. 4번 문제. 도시개발 채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지자체의 장은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건 맞는 거죠. 그 문장 그대로 뭐 하려고? 도시 개발하려고 만든 거야. 거기다 무슨 사업까지도? 시설 사업까지. 그때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 지자체의 장이라고 쓰면 틀리진 않아. 근데 지자체 장인데 거기다 특광시장구수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죠. 반드시 누구로? 시도지사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 기산 원금 5년, 이자는 2년이죠. 3번에 도시개발 채권은 무기명 발행할 수도 있다. 4번에 행자부 장관 승인. 자, 발행일로부터 5년 내지 10년이 상환기간이죠. 자, 5번 문제는 토지상환 채권하고 도시개발 채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죠. 1번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채권 발행한다. 도시개발 채권이면 시도지사로 나와야지. 시도지사로. 그다음에 토지상환 채권은 질권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있다. 3번에 도시개발 채권 무기명 발행할 수 없다. 있다죠. 4번에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채권 발행 시에는 상환 방법 절차에 대해서 행자부 장관 승인. 답은 4번이죠. 그러면 그다음에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가 원금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내용은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혼동하지 않게끔만 구분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자, 다시 문제집에 와서요. 문제집은 127쪽에 10번 문제. 127쪽에 10번 문제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용 사용 방식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지자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수 없다. 있다. 하여튼 시행자라면 다 발행해. 다만 민간일 때는 지급 보증 필요하다. 그거 외에는 다 맞죠. 2번 지자체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해야 된다? 아니야. 지자체니까 아니지. 민간일 때만.
민간일 때만 3분의 1을 소유해야 돼. 그리고 2분의 1 이상 동의까지 받아야지. 그러니까 항상 지급 보증 동의 문제 나오면 누구? 민간 시행자다. 그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 있다. 오늘 배운 거 두 가지. 공공일 때는 100분의 10 이상이 얼마? 소유권만 확보하면 되고, 민간일 때는 100분의 10 이상 공사를 해야 돼. 공사 진척해야 된다. 요 한 번쯤 또 생각하셔야 될 때야, 그거는요. 그 다음에 4번이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 공급하는 경우에는 끝문장 감정평가한 가격보다 어떻게 이하로 줘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공시설 귀속 문제 배울 때 새로운 거하고 종래 거 보면 어디가 값이 높았다? 종래 거가 값이 높았고 새로 만든 거 값이 낮게 나오니 그죠? 바로 이런 가격으로 공급이 됐기 때문에. 자, 5번에 시행자는 지자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 2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 공급 개발하게 한다. 3분의 1. 그러니까 원형지 3분의 1. 조성 우리 토지 상환 채권은 2분의 1이라는 거. 자, 문제 11번은 자, 중복되어 있어. 문제 1번하고 똑같은 문제야. 답은 3번이고 아까 문제 1번하고 똑같은 문제가. 보시고. 자, 이제 원형지는 여러분들 요약지 76페이지 다시 한번 보세요. 원형지. 요 근래 원형지하고 조성토지가 안 빠지고 시험 문제 나오죠 지금. 원형지 조성토지가. 그래서 여러분 책의 76페이지에 보면 5번 번호 선수금의 수치라고 써진 부분 1번의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뭐라고 그래? 원형지.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의 상태는 원형지. 공사가 끝나면 조성토지 그 말이에요. 그걸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당해 대금의 전부 일부 미리 받을 수 있다. 그때 실시계획 인가 후 뭘 갖추어?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 뭐를 승인받아라. 그 요건이 아까 말한 공공은 10분의 이상 10% 뭐 소유권만 확보하면 되고 민간일 때는 10% 이상 공사를 진척해야 된다. 그걸 요건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자세하게 안 나와서 그냥 요건이라고만 표현해 드린 거고. 그래서 승인받고 2번 원형지 공급과 개발.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역시 지정권자 뭐 받아? 승인받아.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고 이때 전체 면적이 얼마로? 3분의 1로 한정한다. 그럼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주로 공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도 있다. 그때 등이라는 걸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나요?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부지, 학교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그 사람도 원형지 개발자다. 그때 매각금지 규정. 매각금지는 국가나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10년 범위 내에서는 매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반대로 국가나 지자체는 매각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고 그때 10년을 두 개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10년은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는 몇 년? 5년으로 볼 수 있고 맨 처음에 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부터는 10년. 그 중에서 먼저 끝나는 기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해제 사유는 참고로만 보시고 5번에 1번 원형지 개발자 선정 방법은 원형지는 주로 공공시행이기 때문에 공공시행자이기 때문에 방법을 뭐로 한다? 수의계약 방법을 한다. 원래 공법상의 모든 기본 원칙 경쟁 입찰인데 이 원형지 공급 개발자 자 우리 공공시행자에게 주는 것만큼은 수의계약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다만 예외로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는 뭘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한다. 그때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이 되면 그때 할 수 없이 수의계약 방법이다. 그 다음에 원형지 공급 가격은 그냥 단어만 할게요. 감정 가격이 있다.
그 감정가격에다 뭐 더한다? 공사비 더하면 되죠. 공사비 더하면 돼. 그럼 원형지에다 도로 만들었다 그럼 도로 만드는 공사비 더하고 그 더한 금액을 시행자와 개발자가 뭐로? 협의로 결정한다. 협의로 결정한다. 그 다음에 조성토지 공급계획에서 2번 공급방법. 항상 무슨 계획에서? 실시계획에서 정한다. 원칙은 경쟁입찰. 그러니까 조성이 된 땅은 원칙이 경쟁입찰이에요. 예외가 추첨과 수의계약. 이때 추첨 방법 4가지를 꼭 구분하라는 거. 330 이하의 단독,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그리고 공장, 공공. 공장 용지, 공공 택지예요. 그다음에 조성토지 공급 가격은 자 무슨 가격으로? 감정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좀 이따 다시 비교할게요. 그거는 자 나머지 한번 문제로 보시면서 정리할게요. 문제지 128쪽에 12번부터 도시개발법상 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걸 찾아라. 1번. 자, 1번 지문은 맞고 2번.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이 얼마다?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자, 3번에 원형지 개발자인 지자체는 10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 매각할 수 없다. 있다. 누구만큼은? 국가하고 지자체. 국가 지자체는 매각 기간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거죠. 4번에 구역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 개발에 승인할 때 거기에 교통 처리 계획 기반 시설 설치에 관한 이행 조건을 붙일 수는 있다. 그런 지문도 있고. 그다음에 5번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 시에 무슨 방식? 경쟁 입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 계약으로. 13번 문제.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없는 자. 주로 1번부터 3번까지가 공공이죠. 그리고 아까 4번에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되는 자. 여기까지를 걸어 개발자로 볼 수 있고. 자, 오른쪽에 가서 14번 문제는 틀린 것은 4번만 보세요. 나머지는 다 앞했으니까. 자, 원형지의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 가격으로 한다. 이게 틀렸지? 아까 그냥 간단하게 쓴다면 감정 가격에다가 뭐를 더해? 공사비. 요걸 이제 기준하죠. 기준해서 다시 누구하고 누가? 시행자하고 그다음에 개발자가 뭐하여? 협의로 결정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감정가격 더하기 공사비. 그놈 기준에서 시행자하고 원형지 개발자가 뭐로? 협의로 결정한다. 자, 5번 지문도 이제 바꿔서 한번 나왔네요. 지자체가 원형지 개발자인 경우 원형지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원형지를 뭐한다? 매각할 수도 있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한받지 않는데 아까처럼 10년 범위라고 안 해놨고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는 몇 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15번 틀린 걸 찾아라. 1, 2, 3번은 이제 읽으시면 되고 4번 조성 토지 등의 공급은 무슨 방법? 경쟁 입찰. 그 경쟁 입찰이 최고 가격을 뭐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방식이다. 4번 시행자는 학교 등으로 공급할 때는 그 문장 감정 평가한 가격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가격 이하로 준다. 16번 조성 토지에서 옳은 것 1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작성하여 지정권자 승인 받는 게 아니라 지정권자가 그냥 제출만 하면 돼. 계획 만들어서 계획했다고 승인은 아니에요 여기는. 자, 2번 조성토지 공급 시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공급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없다. 있다. 아까 추첨 방법 4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좀 이따 나올 거고. 5번 조성토지 가격 평가는 끝문장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그걸 무슨 가격? 감정가격이라고 하죠. 자, 요렇게 정리를 하나 꼭 2개를 기억해 놓으세요. 자, 조성토지 등의 가격 평가 이렇게 나오면 일단 누가 먼저 평가하죠?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하게 되죠. 평가에서 수용 방식을 무슨 값으로? 산술 평균한 값으로. 요걸 무슨 가격? 감정 가격이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환지 방식에 가면 환지 방식도 여기 또 나와. 조성토지 가격 평가 이렇게 또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평가업자가 먼저 평가했어. 근데 거기는 토지 평가 협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뭐한다?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 평가를 해도 수용하고 환지는 이렇게 달라. 그러니까 내용 똑같아요. 수용 환지는 일단 누가 먼저 평가해야 돼? 여기서 먼저 평가하면 자 수용은 그걸 뭐한 값으로? 산술 평균한 값이야. 만약에 평가업자 3명이 평가해서 가격이 나왔어. 그럼 3개 어떻게? 다 더해서 3으로 나눈다. 그게 산술 평균이야. 그래서 쓰는 게 감정가격이야. 그런데 환지 방식은 평가에서 나온 가격을 어디에서? 협의회에서 뭐로? 심의로 결정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한 번도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안 빠지고 나오잖아. 왜냐면 똑같은데 이게 뭐 내용을 어디로 구분을 못하면 안 되지. 수용인지 환지인지를 구분하셔야 돼. 모두 다 조성토지 가격 평가는 수용으로 하든 환지라든 조성토지는 나올 거 아니야. 그때 평가 방법이 이렇게 수용하고 환지가 다르다는 이야기야. 일단 기본은 누가 평가한다? 감정평가 평가는 해야 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방식이 달라. 어떻게 하느냐? 산술 평균하면 수용, 협의회 심의로 결정하면 환지 이렇게 돼 있어. 그래도 여러분 시험에 지문이 맨날 나오는 거야 이게. 자,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 지문. 공공청사용지를 지자체에게 공급하는 경우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가 없다. 있다야. 아까 추천 방법 4가지 아니다. 그럼 전부 무슨 방법? 수의계약이야. 자, 다음에 5번에 토지상환 채권에 의해서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수의계약 방법을 할 수 없다. 있다야. 그 외우기 쉬운 쪽으로 공부를 한 거니까 추천 방법 4개만 기억하시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이 수의계약은 내용이 많고 또 지문이 길어. 외울 수도 없어 이게. 그러니까 반대로 외우기 쉬운 쪽으로 한 거죠. 자, 문제 18번 넘겨보세요. 먼저 18번에 보면 자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어. 그러면 결국 추천 방법 4개를 써놓을 거 아니야. 4개 써놓고 그거 아닌 거 하나 찾으라고 쓰겠지. 자, 그래서 자 3번에 있는 거 빼고는 전부 다 자 추천 방법이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은 어차피 여러분들 문제 맞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 자, 17번. 조성토지 공급에 대해서 틀린 걸 찾아라. 1번 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뭐하고 제한하거나 또 공급에다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다. 2번 330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및 공장 용지는 추천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3번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지자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맞죠? 그러니까 내용으로 하면 하여튼 추첨 아니면 전부 다 수의계약이다. 근데 이제 수의계약이라는 게 항상 뭐야? 일반에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공공기관에다 주는 거거든. 그럴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거기 몰라도 하여튼 자 추첨 방법 몇 개? 4개 기억하고 4개 아니면 전부 뭐라고 한다? 수의계약.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4번에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 토지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공급 신청이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해서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추첨 방법으로 한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하기로 한 건데, 자, 원래 면적은 100제곱미터 만일 들어 한 50만이다. 근데 신청은 한 100만 정도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뺑뺑이 돌려야지. 그게 뭐야? 추첨 방법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추첨 방법으로. 그 다음에 5번에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은 무조건 가격을 싸게 줘라. 그래서 감정가격 이하로 줘라. 이렇게 나오죠. 자, 18번도 우리 이제 시험에 나와갖고 19번도 여러분 실제 시험에 나온 문제야. 자, 도시개발 사업 조성된 토지 등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물었어. 1번 바로 답이지? 1번이 뭐야? 추첨 방법이니까. 이게 실제 기출문제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기억하되 추첨이 외우기가 쉽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먼저 외우신 거야. 자, 20번에 감정 가격 이하로 자 토지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물었어. 거기에 5번에 포인트가 있어. 자, 유료로 사회복지시설, 유료라는 건 없어. 지자체에서나 공공기관이 할 때는 무료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유료로 하는 거 그것 때문에 틀린 거고 나머지는 맞아요. 21번 시행과 관련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은 맞고 자 2번 시행자인 지방공사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는 경우에 소유자의 일정 비율 동의를 얻어야 한다. 틀렸죠. 지방공사는 공공이기 때문에 동의 요건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나머지 했고 5번 지문만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 일부를 환지 방식에 의해서 시행하고자 할 때는 환지 계획을 뭐한다?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이란 건 꼭 만들어야 된다. 그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용 방식 끝났고 환지로 넘어가요. 자, 환지는 일단 문제만 먼저 풀면서 정리하시면 되니까 1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걸 찾아라. 1번 시행자는 규약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뭐로 보류지로 정할 수 있죠. 그럼 거기다 규약 대신에 정관이 들어가도 되고 시행규정 들어가도 되죠. 그거는 시행자가 누구냐 차이거든. 소유자면 규약이고 조합이면 정관이고 공공이면 시행규정 그 말이죠. 그래서 세 개를 다 써도 되고 그냥 한 개만 써놔도 되고 그런 거예요. 이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그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지. 환지 예정지는 임의적 절차니까 꼭 끝에가 지정할 수 있다예요. 3번의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자, 그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죠. 항상 채비지란 시행자가 경비로 쓰라고 주는 땅이거든. 그러니까 예정지만 지정해도 원래 예정지는 사용 수익권만을 주지만 채비지만큼 무슨 권까지? 처분권까지 준다 하는 내용이죠. 4번의 군수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채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의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도 있다. 참고로 이걸 주택법으로 바꿔서 해볼게요. 그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한다. 그 공동주택을 주택법은 국민주택으로 나와. 국민주택으로. 또 채비지 중에 일부란 얼마를 말해? 50% 반을 말해. 채비지 중에 일부라는 말 써져 있잖아. 그게 바로 50%야. 그 다음에 같은 지역의 집단으로 정한다. 그 말은 하나의 단지로 줘라. 그렇게 돼 있어. 어디 법에서? 주택법에서. 그러니까 이쪽하고 주택법이 연결이 된 걸 공부를 하시는 거야. 자, 그리고 그렇게 해줄 때 양도 가격은 어떻게 줘요? 양도 가격 원칙은 뭐로 준다? 감정 가격을 기준한다. 이렇게 돼 있어. 예외일 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조성
원가를 기준한다. 여러분 시험 맨날 나오는 지문이야 이게. 주택법에서 나오던 이쪽 법이든 미리 예를 두셔야 돼. 자, 채비지란 원래 뭐하는 땅이다? 시행자가 경비로 쓰려고 팔려는 땅이야. 근데 팔려는 땅의 반을 무슨 주택 건설로? 국민주택 건설로 쓰겠다는 이야기야. 그럼 국민주택 건설로 쓰는데 다 주면 안 되고 얼마만? 반만 주란 이야기야. 반을 주는 이유가 뭐야? 요 놈으로 주니까. 요 놈으로 주면 경비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싸게 50%는 국민주택 건설하게 주고 그럼 나머지 반은 어떻게? 비싸게 팔아라 그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거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요 놈하고 항상 연결시켜 공부하셔야 돼. 요 놈 따로 주택법 따로가 아니야. 여기 있는 지문이 나중에 어디서 나와? 주택법에 하면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택법 배울 때 환지 방식의 뭐는 채비지 50%는 뭘로 쓸 수 있다? 국민주택 용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항상 가격 나오면 뭐를 기준? 감정가격. 그때 이제 임대주택 하면 더 저렴하게 줘야 돼. 그래서 뭐로? 조성원가 기준. 근데 시험장 딱 가면 양도 가격은 요 놈으로 바로 나오거든. 조성원가 기준한다. 그럼 왠지 맞을 것처럼 느껴져. 원칙은 뭐로 줘야 돼? 감정가격. 요 놈 나오려면 무슨 주택?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나와야 조성원가 기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놈하고 구분을 안 해놓으면 그쪽에 맨날 틀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연결된 부분은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야 시험에서 안 틀리시는 거야. 자, 그 다음 5번에 채비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된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전 다음 날부터 고쳐보시고. 또 채비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아니라 시행자야. 시행자. 자, 그럼 그 밑에다 채비지 밑에다 보류지 쓰고. 요 보류지는 누가 가져가? 그게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야. 그러니까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역시 공고일의 무슨 날?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이거 혼동하는 지문이거든. 채비지, 보류지 나오면 채비지는 누가 가져? 시행자.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야. 이 사람은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야. 자, 보류지가 대부분 공공용지거든. 공공시설. 도로 그러면 도로관리청이 있을 거고 하천관리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때 이름을 다 쓸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 사람인데 묶어서 이렇게 써놓은 거지. 그 사람들이 역시 환지처분 공고일에 무슨 날? 다음 날이 돼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환지 방식 전체에 관한 문제고 환지계획 문제는 아니야. 이거는 원래 이런 문제 같으면 저 뒤쪽에다 넣어야지. 뒤쪽에 넣어놓고 다 한 다음에 쓰면 좋았을 건데 앞에가 일단 나왔어요. 자, 2번 문제. 환지 방식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환지계획을 맨 처음에 만들게 되겠죠. 그 환지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걸 물었어. 1번 환지 설계, 2번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채비지 보류지에 관한 명세, 청산금 결정은 환지 처분에서 나오지. 우리가 항상 청산금 하면 환지 처분을 해야 청산금을 어떻게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여러분이 다시 적어 드릴 건데 우리 청산금의 결정과 확정 시기가 다르죠. 결정은 환지 처분할 때, 확정은 공고일의 다음 날로. 좀 이따 청산 가면 내가 적어 드릴 테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청산금의 명세표 같은 건 거기에 있을 수가 있어. 그렇지만 결정은 어디서 한다? 환지 처분. 그러니까 환지계획은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오면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나와. 지문이.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중에 하나 아닌 거는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 자, 3번 문제. 환지계획에서 정할 사항이 아닌 걸 물었죠. 그럼 아까 보면은 자, 토지이용계획은 없잖아. 이런 건 토지이용계획이란 개발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하면 돼. 지구단위계획 무슨 계획? 지구단위가 무슨 계획이야? 실시계획이야. 오로지 그 실시계획 하나야.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환지계획 하면 환지계획은 주로 이런 것이 있고 나머지 모든 것은 어디에 있어? 개발계획이 있어. 우리가 이 법이 계획이 몇 개예요? 3개거든.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 3개야.
그러니까 그걸 갖고 묻는 거야, 문제. 자, 꼭 기억할 건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에? 실시 계획. 환지 계획은 전부 환지에 관련된 규정이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런 곳이 아닌 건 전부 어디 계획에? 개발 계획에.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환지 방식은, 자, 요걸 좀 정리를 하고요. 자, 나머지는 책에 있을 거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확인만 한번 할게요. 환지 계획 작성 기준만 한번 해보죠. 자, 작성 기준의 원칙은 항상 환지를 뭐 하려고? 지정하려고 하는 거죠. 어차피 환지 계획은 이걸 갖고 무슨 처분해요? 환지 처분해야 되잖아. 그럼 환지 처분이 환지니까 환지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목이 몇 개? 7개 항목을 적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7개 항목을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 보통 절충주의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자, 뭐를 하지 않기 위해서? 청산을 안 하려고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그걸 환지 이름으로 무슨 환지? 적응환지다 이렇게 부르고는 있죠. 자, 그럼 예외라고 하는 것은 환지 지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예외란 얘기지. 환지 지정 안 하는 게. 또 환지는 지정은 하는데 몇 개 항목을? 7개 항목을 적용을 안 하는 거. 이게 바로 예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발생한다? 청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이름 한번 해보죠. 동의나 신청에 의해서 환지 부지정하는 경우 있죠. 자, 요게 나왔으니까 예외지. 환지 부지정. 근데 뭐 때문에? 동의나 신청을 받아서. 자, 두 번째는 과소 토지가 생겨서 환지 부지정하는 방법. 세 번째가 증환지나 감환지가 되겠죠. 근데 요 실제 2번하고 요 3번은 다른 말로 묶으면 면적을 고려한 환지다 이렇게 말해요. 원래 이제 법률에는 요걸 세 개를 묶어 놓고 이름을 뭐라고 그래? 면적을 고려한 환지 이렇게 명세가 떠 있어. 그러니까 법조문상에는 면적을 고려한 환지란 면적 때문에 자, 조금 부족해. 우리 기준면보다 조금 부족하면 늘려주는 거 뭐죠? 증환지. 뭐 늘려주니까 반대로 한쪽은 좀 감소가 돼. 그런데 늘려지고 싶은데도 너무 적어. 그럼 과소토지 환지 지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게 바로 면적 때문에 나온 환지예요. 자, 네 번째가 무슨 환지 있다? 입체 환지죠. 입체 환지라는 것도 역시 무슨 토지 때문에? 과소토지인데 원칙적으로 뭐 안 하려고? 청산을 안 하려고. 그래서 나중에 뭘로? 건축물에 권리로 주는 방법. 건축물로 주는 방식이에요. 자, 다섯 번째가 공공시설 용지는 여섯 번째가 채비지하고 보류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게 여섯 가지가 자, 예외 규정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요 1번에 한해서만 뭐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여섯 가지 중에 요 1번에 한해서 동의나 신청 요 두 글자 들어갔을 때 환지 부지정은 뭐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해. 이 동의는 소유자뿐 아니라 임차권의 동의 필요해. 그러면 나머지 5개는 동의라는 게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동의 없다는 말은 시행자가 어떻게 직권으로 할 수 있다야. 여러분한테 안 물어보고 시행자가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경우를 바로 직권이라 이렇게 불러. 그래서 일단 동의 있다는 거 요거 하나만 꼭 신경 쓰시면 돼. 자, 그럼 그 중에서도 1번에서 3번까지는 뭐가 필요하다? 청산이 필요해. 그럼 나머지 4번에서 5번까지는 청산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해드릴게요. 자, 우리 청산의 결정. 청산은 결정을 언제 한다? 환지 처분 시. 환지 처분 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 단 환지 부지정은 청산금 뭐 할 때 교부 시에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요걸 지금 기억하시는 거야. 청산금액 결정 그러면 뭐 할 때? 환지 처분할 때. 근데 환지 부지정된 것은 미리서 돈을 줘. 미리서 주는 거 청산금 뭐 할 때? 교부, 언제인지 모르지만 교부할 때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시험에서 기본적으로 청산금액 결정, 무슨 처분? 환지 처분. 근데 환지 지정 안 하기로 한 건 미리 주게 돼 있어. 미리 주니까 뭐야? 교부할 때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자, 그럼 청산금액 확정, 원칙, 환지, 처분, 공고일에 무슨 날, 다음 날. 그러니까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하면 돈 주는 날은 공고일에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주기 시작한다지.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증환지, 감환지. 그러니까 증환지, 감환지 처분이 된 거는 공고일에 무슨 날? 다음 날부터 돈 주고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예외로 환지 계획 인가 후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미리 주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 다시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뭐다? 환지 부지정. 환지 지정 안 하기로 한 것은 환지 처분까지 갈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미리 준다고 돼 있어. 미리 주는 것이 인가만 돼도 미리 줄 수 있다고 그래. 자, 그럼 환지 부지정이니까 동의 등에 의한 환지 부지정, 또 무슨 토지? 과소 토지 때문에 환지 부지정됐다. 그럼 미리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아까 결정하는 것도 뭐 할 때 미리 주는 교부 시에 결정하는. 그러니까 요걸 내 시험에 결정, 확정 요걸 자꾸 묻는 거야. 지문이. 청산금의 결정, 확정. 분명히 구분해. 좀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미리 요거 할 때 언제 청산이 되는 거 여기서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야. 다른 데 가면 청산 문제가 안 나올 거 아니야. 여기서 청산 문제 나오니까 요렇게 해결하고 그래야 저쪽 뒤에 가도 쉽게 이게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요런 문제를 자 4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환지 방식에서 자 맞는 걸 찾으라고 그래서 맞는 거. 1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되는 경우에 조성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에 협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심의 거쳐 결정하지. 심의 거쳐 결정해. 그러니까 수용에도 이게 나오지만 환지에도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까 기억하셔야 돼. 두 가지로. 자, 2번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에 대해서는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뭐한다? 증가하여 환지를 정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에서는 감소하여 정할 수 없다? 있다. 증환지를 하면 반드시 감환지가 생기게 돼 있어. 자, 3번에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소유 토지의 전부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으면 그 동의까지 얻어야 된다지. 그러니까 이때가 신청이나 동의가 들어가면 임차권의 동의도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3번이 맞고. 자, 4번 시장군수는 환지계획 작성하면 도지사인가 받는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 시장 등 그랬지. 아니 시장군수니까 인가 안 받아.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자 환지계획은 인가권자가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야. 그래서 자 비행정청 시행자는 자 작성해서 뭐를 받아야 돼? 인가를 받아야 돼. 근데 행정청인 시행자는 작성해서 바로 뭐한다? 결정하면 돼. 그래 인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비행정청은 작성하면 시장한테 뭐 받아라? 인가 받아라 이렇게 나와. 근데 행정청에는 작성해서 바로 뭐해?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인가 안 받고 스스로 결정해. 다시 말하면 행정청의 요게 맨 마지막이야. 행정청 맨 아래쪽에서 무슨 권한을 갖고 있으면 행정청기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행정청은 바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이 시행자는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가름하여 자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의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요거 입체완지 문제거든. 입체완지는 과소토지가 원칙적으로 청산 안 하려면 입체완지는 이 과소토지의 소유자가 반드시 뭐를 해야 돼? 신청이랑, 이건 동의가 아니라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5번 문제는 틀린 걸 찾아라. 1번만 한번 하면 되겠죠. 행정청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하면 시장 등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게 아니라 인가받으면 되죠. 인가받으면 돼요. 자, 2, 3, 4, 5번은 다 맞았고 여기 칠판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읽으시면 되겠고요. 자, 6번 문제 틀린 걸 찾아라. 1번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는 환지계획에 포함된다. 2번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 기준 등에 관한 필요사항은 시행자가 아니라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기준 문제 나왔는데 시행자는 맞지가 않지. 기준 개념. 기준하고 필요한 거 그러면 국토부령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3번은 됐고요. 4번, 5번 됐어. 이제 문제 그 정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 문제가 요거죠. 공공시설 부지, 공공시설 용지는 환지 지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그 땅을 뭘로 쓴다? 다른 토지 환지 대상으로 쓴다. 그 문제죠. 7번에 1번이 답이에요. 이거는. 거기까지 하시고. 자, 8번 문제가 입체환지 처분이니까 뭐 그 정도는 아시겠지.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환지 설계, 여러분 이제 책에 없지만 문제를 풀려면 환지 설계를 좀 배우셔야 되니까 자, 쉬었다가 그 내용을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